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숲 속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숲으로 들어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한 명의 젊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세였고 그녀는 숲의 보호자였습니다. 앨리세는 숲의 동물들과 식물 그리고 마법적인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황금빛 머릿결은 햇살처럼 빛났고 그녀의 푸른 눈은 하늘만큼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빛의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빛의 영혼들은 앨리세에게 숲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숲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앨리세는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간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숲속을 걸어 다니다가 드디어 길을 잃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자신도 모르게 숲에 들어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에르는 앨리세를 처음 보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앨리세의 아름다움은 마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앨리세는 피에르에게 다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함께 숲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에르는 앨리세에게 자신의 마을 이야기와 숲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앨리세는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법이지. 이 숲속에서 보여질 것이 아닌 느껴질 것이다. 그 말에 피에르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앨리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피에르는 숲속 동물들과 식물이 마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에르와 앨리세는 함께 피에르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피에르는 앨리세와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앨리세는 자신의 집인 신비로운 숲으로 돌아갔고 피에르는 매일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앨리세의 존재를 잊어갔지만 숲속의 생명체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지만 그 숲은 여전히 신비한 매력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브라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찬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이는 숲속 깊은 곳에 사라진 마법지도 한 장이 있어 이를 찾는 자에게는 무한한 행운과 부가 따른다고 했다. 주인공인 아멜리는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로 늘 이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숲의 마법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탐험을 계획했다. 비록 부모님은 아멜리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녀는 모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멜리는 간단한 식량과 나침반 그리고 오래된 지도 한 장을 챙겨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을의 현자였던 샤를 할아버지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아멜리, 숲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란다. 하지만 너의 용기와 지혜로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마. 샤를 할아버지는 아멜리에게 빛나는 부적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숲속을 걸어 들어가면서 아멜리는 다양한 총목과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마주쳤다. 고요한 호수와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숲이 깊어질수록 길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아멜리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서 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눈을 들어보니 나무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나 있었다. 어린 탐험가여, 너는 이 숲의 비밀을 찾으러 왔구나. 내가 너에게 힌트를 줄 테니 잘 활용하렴. 요정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아멜리는 요정의 조언을 생각하며 숲을 탐험하다 마침내 오래된 탑에 도착했다. 탑의 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었고 그녀는 도무지 열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요정의 힌트를 떠올리던 중 그녀는 샤를 할아버지가 준 부적을 문에 가까이 대어보았다. 그러자 부적이 밝게 빛나며 문이 열렸다. 탑 안에는 수많은 책과 고대의 양피지가 있었고 가장 중앙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 장의 지도가 놓여 있었다. 이 지도는 전설로 내려오던 사라진 마법 지도로 그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는 귀한 것이었다. 아멜리는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앞으로의 행로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지도는 그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은 마을의 번영과 그녀 자신의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었다.
아멜리는 결코 이번 모험을 후회하지 않았고 숲에서 돌아온 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전해졌다. 그 후로도 아멜리는 지도와 함께 여러 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도전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이름은 루브라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꿈과 용기의 상징으로 어느 용감한 소녀가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던 전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아멜리의 모험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며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정들은 숲속에 있는 특별한 나무 중 하나에 살며 그 나무에는 매년 금빛으로 빛나는 사과가 열린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사과를 발견하면 영원한 행복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실제로 그 사과를 본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숲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 농부장이 이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항상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전설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불씨를 지폈다. 그날 밤 장은 결심을 했다. 자신이 숲속의 요정을 찾아내어 황금 사과를 발견하겠다고. 그는 다음날 새벽 단단히 채비를 갖추고 숲으로 떠났다. 숲에 들어선 장은 처음엔 발길을 내딛기가 어려웠다.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서로 닮아 있었고 이어지는 길이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은 잠깐 쉴 때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요정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요정이란 본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존재라 전해졌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고 장의 양식은 거의 다 떨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은 어떤 신비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숲의 중심부로부터 나오는 듯 했다. 장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따라갔고 드디어 전설 속의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무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사과를 하나름 매달고 있었다. 그 순간 장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지만 손을 뻗어 황금 사과를 따냈다. 그때 갑자기 요정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장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황금 사과를 가져가는 자는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진정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금 사과는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불행을, 진심을 가진 자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 장을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곰곰이 떠올렸다. 결국 그는 가족을 위한 행복을 원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정들은 장의 진심을 알고 그에게 사과를 허락했다. 장은 사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가족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황금 사과는 금세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요정들의 축복이 남아 계속해서 웃음을 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숲 주변의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랑과 진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에밀이라는 이름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 왕자는 자애로운 성격과 용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꿈은 마법의 숲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마법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스럽고 두려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에밀 왕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마법의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왕자는 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은 숲의 수호자인 세르페어라는 마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밀에게 숲의 규칙을 설명하며 숲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미로와 같았던 숲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그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미로를 통과하고 드디어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황금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나무를 발견했고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전설에 나오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에밀이 연못의 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그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미래에 어떤 왕이 될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봤던 미련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과오로 가득 차고 나라는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밀은 몹시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왕자는 숲의 세 번째 시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마법이 주는 힘이 무조건적이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결국 그의 운명을 정의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차 확인하고 더 나은 왕으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에밀은 숲을 떠나 생기 넘치는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마법의 숲에서 배운 교훈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에게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에밀 왕자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며 왕국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업적을 칭송했고 마법의 숲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